저는 29살에 1억을 모았고 결혼 후 2년 6개월 만에 한 번 더 1억을 모았어요.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1억을 모은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행복한 생활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절약한다고 행복한 삶을 포기한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똘똘세대 향언입니다. 오늘은 1억을 모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29살에 1억을 모았고 결혼 후 2년 6개월 만에 한 번 더 1억을 모았어요. 우선 돈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의 1억 모으기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1억을 두 번 모았다는 것을 아는 지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1억을 모을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전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면 돼. 우리가 살 뺄 때 먹는 건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면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 그거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 때로는 서운한 표정으로 마치 이런 표정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그거를 몰라서 그래?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이런 말을 들으면 저 역시 살 빼기가 힘든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면 전 반대로 질문을 해요. 만약에 너에게 1억이 생기면 넌 뭘 하고 싶어? 너에게 1억은 어떤 의미를 가져? 라고요. 저는 돈을 모으는 방법보다 1억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슬럼프가 올 때 그 시기를 이겨내고 나를 뭔가 붙잡아두고 지탱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 철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저에게 1억은 부자가 되는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월급쟁이들이 1, 2년 만에 부자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초 체력을 키우는 단계인 절약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찌질해 보이고 짠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게 싫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고 소소한 행복들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지만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절약과 저축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주식이나 투자를 통해서 1억을 모았다면 돈 모으는 과정 그리고 돈을 불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기초 체력 없이 쉽게 들어온 돈은 또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또 1등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마지막이 아쉬운 것처럼요. 전 수능이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2002년 평균 알바 시급이 2,300원이었는데 저는 200원 더 받았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박스 포장, 마트에서 시식 알바, 길거리에서 홍보, 영어 수학 과외, 식당에서 서빙 이런 알바 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그리고 용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청약 통장에 넣어둔 돈만 있고 학자금 대출이 300만 원 남은 채로 25살에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연봉이 2,300만 원이었는데 4대 보험이랑 세금을 제하고 나니까 실제로 찍히는 돈은 18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그래도 꾸준히 월급을 받으면서 돈이 조금씩 쌓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깨알같이 모아서 29살에 1억이 된 거예요. 20대에 1억 모으기는 취업하고 약 5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이때는 돈을 정말 안 썼어요.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했어요.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도 청바지와 티셔츠, 운동화와 가방을 메고 다녔고요. 1년에 한두 번 미용실을 갈까 말까 하고
그리고 화장도 거의 안 했어요. 명품은 당연히 관심조차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쁜 나이에 좀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지 란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할 거냐고 막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그럼에도 저는 돈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통장에 사이버머니처럼 늘어나는 숫자 그 자체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하고 미련한 방법이었어요. 1억이 딱 모이고 나니까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모은 거지? 막상 이 돈으로 뭐 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목표 없이 달리기만 한 거였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돈에 대한 공부? 그런 금융 지식도 없었어요.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에게 상관도 없는 종신보험을 가입하고요.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거 받았을 때 거기서 온 사람들에게 연금보험도 가입하고요. 종신보험도 연금보험도 제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정리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큰 손해를 보고요. 또 회사 동료들이 이 주식이 좋다 그러면은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한번 따라서 사보기도 하고요. 근데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묵혀뒀다가 반토막이 난 경험도 있어요. 그렇게 손해본 것이 또 몇백만 원이에요. 저의 20대는 정말 헛똑똑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1억을 딱 모으고 나니까요.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이 9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딱 100도가 되면은 끓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큰 벽을 뛰어넘은 느낌이었어요. 돈을 모으고 잃어버린 경험이 쌓일수록 깨달은 점도 많이 생겼어요. 돈은 그 부피가 커질수록 모이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종잣돈은 최단 시간에 모아야 돼요. 최대한 빨리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중간에 심리적인 타격이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거북이처럼 모은 사람들은 되게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요. 평균적인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빠르게 돈을 모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장점도 있어요. 1억을 모으는 동안 절약이 몸에 배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습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요즘에 1억이라는 돈이 흔해졌고 그 가치도 예전과는 달라요. 그럼에도 막상 일을 해서 버는 소득으로 1억을 모으는 과정은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지루하고 힘겨운 것 같아요. 난 소득이 적어서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없는데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하는 돈의 액수와 속도는 달라지겠죠. 고소득 연봉자들이 쓸 것 다 쓰고 남은 돈으로 모아진 1억과 소득이 적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약해서 모은 1억, 이 둘의 가치가 같을까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반면 버는 것이 조금 적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힘이 돼요.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1억을 모은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행복한 생활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절약한다고 행복한 삶을 포기한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핍 없이 모든 면에서 풍족하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도 그리고 소중함도 느끼기가 힘들어요.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에어컨에 있는 곳에 들어가면 더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매일 집밥을 먹다가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하면 그게 그렇게 꿀맛이에요. 저는 조금 부족해야 채워가는 기쁨도 느끼고 숨겨진 행복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1억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찾았던 소소한 행복과 여러분들만이 찾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종잣돈 1억과 함께요. 그렇다고 제가 평생 절약하고 저축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약하고 저축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위한 공부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도 꼭 병행해야 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또 다른 영상에서는 결혼하고 2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1억 모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만나요.